올해가 우리들의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예언은 의미심장합니다. 돌이켜보니 올해 1분기에 저는 조금 우울했고 또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1분기에 저를 잠식했던 이 AI 블루를 들여다보면서 제 안에 2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곰사원은 곰대표. 안녕하세요. 곰대표 똥곰입니다. 저는 IT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7년차 프로덕트 매니저입니다. 지난 4개월은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마지막 영상을 올린 게 벌써 그렇게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저와 핑고미가 직장인인 만큼 저희 채널에 영상을 매주 업로드해 오지는 못했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영상을 쉬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 4개월 동안 제가 왜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를 솔직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콘텐츠가 없어서 혹은 시간이 없어서 영상을 못 올린 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주제로 몇 번이나 스크립트를 썼었고 또 고쳤습니다. 돌이켜보니 올해 1분기에 저는 조금 우울했고 또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소위 말해 AI 블루라고 부르는 AI로 인해 우울감을 느끼는 상태였습니다. 한국의 빅테크에서 일하다가 최근 AI B2B 사스 스타트업으로 패기 있게 회사를 옮긴 것은 저에게는 커리어적으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큰 베팅이었습니다. 장기적인 커리어 목표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포기해야 했던 것들까지 감내하면서 도전했는데 기존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새롭게 적응해야 했고 처음으로 겪는 스타트업의 문화와 작은 기업의 규모에서 오는 업무 환경의 차이는 제가 각오했던 것보다도 컸습니다. 머리로는 충분히 시뮬레이션하고 예상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닥쳐서 현실에서 경험한 스타트업은 상상과는 달랐습니다. 이렇게 당장 결과는 보이지 않는데 내 선택이 맞았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유튜브나 링크드인을 열면 매일 이런 영상과 글들이 쏟아졌어요. B2B 사스는 죽었다. AI로 인해 모든 화이트 칼라 노동자는 2년 내에 대체된다. 실리콘밸리에서도 레이오프가 시작됐다. 이제 직장인들은 회사에 올인하는 대신 사업을 해야 한다. 실제로 26년 1분기에는 엔트로픽에서는 일주일마다 새로운 기능이 업데이트되었고 실무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바이브 코딩이 편리하고 쉬워졌으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LAG가 필수 중에 필수라고 하더니 이제는 의미 없는 기술이 되었다는 등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레거시가 되는 속도로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지는 제 SNS 피드와 유튜브, 링크드인 피드를 보고 있으면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내가 AI 스타트업을 선택한 게 올바른 선택이었던 건지, B2B 사스라는 도메인이 앞으로도 3년 후에도 유효한 건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내 인생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같은 무거운 고민들이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물론 이게 저만의 두려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의 시니어 엔지니어도, 데이터 분석가도, PM도, 디자이너도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질문을 서로 던지지만 아무도 명확한 답을 못 내놓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한 달 한 달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테크업계의 분위기가 심각해졌어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예 방향을 전환하여 오프라인과 연계된 직무로 커리어를 전환하거나 개인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가 되거나 어떻게든 AI로부터의 해자를 만들어서 할테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업에서는 PM에게 하이피델리티의 디자인 프로토타입을 요구하고 디자이너에게 코드 배포를 요청하며 엔지니어에게 데이터 분석까지 맡기는 등 역할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AI 빌더라는 이름의 통합 직무가 점점 더 많이 보인다고 하고요. 이렇듯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대규모로 데이터 분석팀이나 엔지니어 팀을 운영할 필요성도 점점 줄고 있는 것 같아요. 사내 데이터베이스 MCP를 클로드에 연동하면 프로덕트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가를 거치지 않고도 클로드에게 질문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데이터 분석을 완료하니까요. 영어 혹은 한국어로 나에게 가장 편리한 언어로 AI 툴에 정확히 요청만 하면 되는 세상입니다. 각 직무의 전문성으로 여겨져 왔던 스킬셋들이 갈수록 제너럴하게 확장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준비해야 하는 걸까에 대한 두려움이 테크업계에 있는 실무자들에게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1분기에 저를 잠식했던 이 AI 블루를 들여다보면서 제 안에 2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그릴 수 없다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준 글이 올해 2월에 있었는데요.
Hyperwrite AI와 Otherside AI의 CEO인 Matt Schumer가 X에 올린 Something Big is Happening 이라는 포스팅입니다. Matt은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던 2020년 2월 위험 신호는 있었지만 사람들은 이 변화를 체감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후 몇 주 만에 세상이 완전히 변했던 것처럼 AI도 그 초기 단계에 와 있다고 경고합니다. AI의 발전이 exponential 할 뿐 아니라 특정 산업군이나 직무에 한정되지 않고 거의 모든 지식 노동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죠. 엔트리 레벨의 화이트 칼라 직군이 5년 내 50% 이상 줄어들 것인데 이 역시 보수적인 수치일 뿐 실제로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올해가 우리들의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예언은 의미심장합니다. 때문에 현재의 소득을 전제로 한 파이낸셜 플랜을 세우지 말고 앞으로 최대한 많이 저축하라고까지 조언합니다. 이 글이 크게 바이럴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비슷한 불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중 한 명이고요.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커리어에 꽤 큰 베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AI 스타트업에 조인한 것도 현재보다는 앞으로 3년 후를 그려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년 후의 시장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다면? 그래서 내가 지금 쌓고 있는 것들이 그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3년 후에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계속해서 걱정과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을 지켜봐 오셨다면 아시겠지만 저는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이나 생각지 못한 운이라는 파도 위에서도 제 힘이 닿는 선안에서는 제 커리어의 방향키를 주도적으로 주기 위해서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한마디로 제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감각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AI의 변화 속도나 영향 범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서 내가 앞으로 3년 후를 주도적으로 계획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자각하자 큰 두려움과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지난 1분기 내내 열심히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또 생각해 보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건 아직 해결하지 못한 두려움입니다. 아직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인지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PM 커리어가 어떻다, 이렇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망설여졌고 제 안에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말도 섣불리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올리지 못했던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 멘탈이 너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제가 내린 잠정적인 결론이 있다면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실무에 적용하는 그 자체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3년 후에 제가 베팅했던 미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제가 2026년에 했던 이 선택이 사실은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3년 후에야 알게 된다면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마음챙김 그리고 멘탈 관리를 위해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홍승주의 나는 내 생각을 다 믿지 않기로 했다 라는 책입니다. 저에게 실용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서 오랜만에 책을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나의 생각을 한 발짝 떨어져서 보았을 때 그 생각들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다 라는 이 관점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벌어진 일을 곱씹으면서 우려한다. 동시에 미래의 위협을 예측하고 대비하면서 불안해한다. 문제 해결의 뇌는 우리가 외부의 요인을 현실보다 더 크게 받아들이고 내면에서 벌어지는 심리적 사건에 더 강하게 영향받도록 만들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지구의 정복자인 동시에 지구에서 가장 불행한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척추동물 중 최고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반추하며 생각을 곱씹는 안타까운 반추동물이다. 미래의 불안함에 지나치게 휩싸이지 말자. 스스로를 믿고 미래를 낙관하자. 요즘의 AI 시대를 살아가며 제가 스스로에게 되뇌는 말입니다. 제가 느꼈던 두 번째 두려움은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로 인한 포모였습니다. 이 두려움은 첫 번째 두려움과는 다르게 실제로 1분기 동안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던 방법은 그냥 해보기였습니다. 새롭게 조인한 회사에서 다양한 AI 툴을 써보면서 저는 엔지니어 팀을 포함해서도 사내에서 AI 토큰을 가장 많이 사용한 직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를 다시 한번 체감했어요. 무언가가 두렵다는 건 내가 잘 알지 못한다는 인식, 그러나 잘 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욕심이 큰 만큼 내가 잘 모르는 경우에는 두려움이 회피하고 싶은 감정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할 바에야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이 마음을 이겨내고 막상 조금이라도 접근해보면 이 정도구나. 내가 여전히 100% 파악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네. 라고 좀 더 파악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모르는 부분이 남아있더라도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두려움의 실체가 작아지는 거죠. 제가 PM 커리어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만나는 멘티분들이 종종 AI를 배우기 위해서 대학원에 들어가야 할까요? 를 물어보시곤 합니다. 그러나 데이터 대학원, AI 대학원, MBA 같은 타이틀 자체가 경쟁력을 만들어준다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실제로 무엇을 만들어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았는지가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과거에는 학위나 자격증을 통해 커리어를 전환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식이 훨씬 더 빠르게 공유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단순히 이론적으로 배운다는 것만으로는 차별화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중요한 기준은 AI를 활용해 무언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어떤 반응이나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지라고 생각합니다. 4개월 전에 올린 영상에서 제가 AI PM 포지션을 상세하게 분석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영상도 벌써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AI PM과 일반 PM의 구분은 이미 사라졌다고 봅니다. 26년 1월 AI로 제품화를 하는 과정에 아주 약간의 심리적 진입장벽이라도 존재했었다면 이 영상을 찍고 있는 26년 5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 같은 툴에서 자연어로 바이브 코딩하고 배포하는 전 과정이 너무나 편리하고 쉬워졌고 에러가 발생해도 AI가 깔끔하게 디버깅해서 고쳐줍니다. 누구나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된 만큼 테크 회사에서 구직자를 바라보는 기대치도 빠르게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사이드 프로젝트로 LLM 제품 직접 만들어 봤다는 게 플러스 요인이었다면 지금은 아직까지도 안 만들어 봤으면 오히려 설명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기존의 결과물보다 최소 2배 이상 효율을 내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하고 모든 PM은 AI에 능숙한 PM이어야만 합니다.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 제가 면접관으로 들어가서 구직자를 판단한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직접 AI로 빌드해서 실 배포한 뒤에 배운 레슨런이 없다고 한다면 저 역시 이 지원자는 느리다 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무엇이 남을까요? 저는 앞으로는 직무의 구분보다도 프로젝트의 성격 구분이 더 유의미해질 것 같다고 예상합니다. 회사가 돌아가기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격의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테크니컬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테크 프로젝트, 비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운영 프로젝트, 마케팅을 포함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그로스 프로젝트 등 다양한 목적의 프로젝트가 있죠. 각 프로젝트마다 직원들의 백그라운드와 강점, 관심사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리더를 배정하고 그 리더를 서포트할 수 있는 어소시에이트를 배정하는 방식이 단기적으로는 유효하지 않을까 상상해봅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성격의 프로젝트를 선호하고 잘하는지 스스로 메타인지를 갖추고 셀프 브랜딩을 해나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성격의 프로젝트에는 이 사람이 적임자야 라고 떠올려지지 않는다면 단순히 기획자 A, 개발자 B의 정체성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울 테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것만으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제너럴리스트로서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을 맡겨도 다 잘할 수 있다라는 큰 신뢰를 구축한 사람만이 살아남게 되는 구조인 것이죠. 어떻게든 일을 되게 만들고 성공시키겠다라는 의지만 있다면 그 외의 모든 스킬이나 수단은 AI가 대행해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AI가 범용화되어도, 그래서 조직 전체적으로 필요한 절대적인 인원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고 일을 끌고 나가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필요한 존재일 것입니다. 이전에는 한 분야의 전문성을 깊게 쌓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 전문성도 모두 문서화, 스킬화되어서 접근 가능한 만큼 여러 역할을 넘나들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신기술을 빠르게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4개월 만에 영상으로 돌아오면서 그 시간 동안 제가 고민했던 것들을 최대한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저 역시 앞으로의 3년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가게 될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작은 것들 하나라도 직접 해보면서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충실해 보려고 합니다. 빠르게 바뀌는 세상 속에서 AI 분류를 다들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고 이겨나가고 있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는 성장에 대한 깊은 고민과 인사이트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곰대표 똥곰이었습니다.